솔직히 마케팅 안 해도 매출은 오릅니다. 장사가 잘 안 될 때는 이유가 마케팅에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매장 오픈하잖아요. 네. 그러면 귀신같이 마케팅 회사에서 연락이 와요. 그런 업체는 절대 하지 마세요. 요즘은 대행사가 하는 역할이 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매장에 대한 내용을 학습을 시키고, 그러고 나서 우리 상권에서 우리 매장에 올만한 사람들은 누구야? 라고 물어봐야 챗GPT는 제대로 대답을 해줘요. 그냥 물어보면 거짓말을 합니다. 질문을 하는 것도 사실 사장님들한테는 익숙하지가 않아요. 질문을 대신 해주는 역할을 20개 정도 만들어 놨거든요. 네네네. 우리 앞으로 2, 3년 동안은 가장 중요해지는 사장님들의 이슈가 되지 않을까.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창턱 언니 전수희입니다. 외식업 마케팅, 이제 감성과 데이터 모두 잡아야 한다. 그 필요성과 노하우, 그리고 실전 성공 사례까지 오늘 고수 초대서 제대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소개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사이자 작가로 활동을 하고 있는 김경문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책이 나와서 10년 동안 이제 외식업 마케팅만 전문으로 했던 이런 전문성이나 좀 노하우를 한번 모아보고 싶어서 네네. 책을 쓰게 됐는데, 일단 마케팅 대행사도 운영을 하고 있고 네. 자영업자들 대상으로 하는 네네. 마케팅 강사로도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대표님 오늘 신간이잖아요. 최근에 네. 나온 거. 외식업 마케팅의 모든 것. 이거는 어떤 좀 책이에요?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지침서 같은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장님들이 마케팅만 공부하기도 사실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매장에 볼 일도 너무 많으니까 네이버로 하면은 블로그를 해야 되는지 광고를 해야 되는지 인스타를 해야 되는지 되게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외식업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채널은 어떤 게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적용을 해서 잘 된 사례라던가 이런 것들도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네. 프랜차이즈 마케팅도 창업자들을 좀 모아야 되잖아요. 문의를 받아야 되고, 그런 것들도 어떻게 세팅을 해서 어떤 채널로 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다 집대성한 외식업 마케팅의 사전 같은, 지침서 같은 네.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외식업 마케팅에 어떤 특화된 그런 컨설팅을 많이 하신다고 들었는데 네. 어떻게 이 일에 발을 담그게 되신 건지. 네. 계기도 사실 좀 우연이기는 했는데요. 20대 때 군인이었어요. 직업군인. 그래서 공군사관학교 나와서 전투기 조종사 훈련을 받다가 이제 어깨 수술을 하면서 부상. 30살 때 대위로 전역을 하고 네. 그리고 PD 생활을 좀 했습니다. 오. 드라마랑 영화 쪽. 진짜요? 그래서 뭐 가족끼리 왜 이래라는 드라마에서도 네네네네. 라인 PD로 있었고, 희생부활자라는 김래원 선배 나왔던 그런 작품에서도 제작부 너무 다른 네. 그거네요. 네. 3, 4년 하면서 마케팅 PD 쪽 일을 하다가 네네네네. 이제 제 회사를 차려야겠다 싶어서 공동 창업자분하고 같이 마케팅 회사를 차려서 한 10년 정도? 그러면 외식업 마케팅만 하시는 건 아닌 거네요. 원래 처음에는 학원 마케팅을 했습니다. 오. 학원 마케팅을 하다가 먹는 걸 워낙 좋아하고 식당이라든가 이런 창업에 꿈이 있어가지고 네네네. 외식업 마케팅으로 자연스럽게 좀 넘어가게 됐죠. 근데 이 책을 보면은 사장님이 직접 마케팅을 해야 한다고 네. 하셨어요. 네. 그 이유가 있을까요? 왜냐면 요즘에는 뭐 대행사도 많고 예를 들면은 그런 거를 또 컨설팅도 하시잖아요. 네. 그럼 이렇게 맡길 수도 있는데 네. 그럼에도 사장님이 직접 해야 한다고 하시는 이유는 뭔가요? 일단 사장님이 모르면 소위 전문 용어로 눈탱이라고 하죠. 이제 사장님이 모르면 작업을 어떻게 하는지, 이게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도 잘 모르니까 그래서 배워야 되는 것도 있는데 요즘은 대행사가 하는 역할이 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GPT라던가 AI라던가 네, AI. 이런 것들이 너무 잘 돼 있으니까 질문만 잘 하면 대행사에서 만들어줄 컨텐츠라던가 디자인 이런 걸 GPT가 다 해주니까 네. 사장님 입장에서는 그 비용이 작으면 몇십만 원, 많으면 몇백만 원인데 그 비용을 세이브하고 자기가 직접 할 수 있으면 훨씬 더 대행사를 쓸 필요가 없으니까 배워야 되는 게 가장 큰 이유고요. 그 다음에 또 사실 어떻게 보면은 사장님이 자기 매장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사장님이잖아요. 그치. 네, 아무리 마케팅을 전문으로 하는 대행사라고 하더라도 그 대행사가 그치. 사장님만큼 식당에 대해서 매장에 대해서 잘 아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장님이 마케팅을 배워서 잘하게 되면 대행사보다 훨씬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책에 또 나와 있는 게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긴 하는데 이 마케팅은 잘 안 될 때 마케팅을 더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네. 하는데 오히려 잘 될 때 마케팅을 해야 한다고 네. 하셨어요. 제가 이제 강의할 때마다 맨날 마케팅은 물 들어올 때 노 젓는 게 마케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이 없을 때 노를 저어도 배가 안 나가잖아요. 안 나가죠. 다 네. 긁히죠. 그런 이유인데 왜 마케팅을 잘 될 때 해야 되냐면 장사가 잘 안 될 때는 이유가 마케팅에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음식 맛이 없는데 아무리 마케팅을 해도 왔던 사람이 다시 안 오면 결국에는 마케팅 비만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마케팅을 하기 전에 음식 맛을 다시 잡고 뭐가 문제인지. 네, 인테리어라든가 직원 관리라든가 고객 응대라든가 이런 것들을 먼저 찾아서 네. 개선을 하면 솔직히 마케팅 안 해도 매출은 나옵니다. 제가 너무 지금 스스로 너무 부끄러운 게 그러면은 뭐 잘 안 될 때는 아무것도 하지 마요? 이렇게 하려고 그랬거든요. 네. 이렇게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네. 그때는 마케팅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걸 좀 돌아보고 네. 그다음에 조금 잘 될 때 그때 마케팅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네. 그리고 이 책에 보면은 우산 마케팅이라고 나오는데 혹시 그게 어떤 건지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산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비가 오는 날 어. 손님이 보통 없잖아요. 네. 그러면 사장님들이 손님이 없을 때 그냥 멀뚱멀뚱 있지 말고 매장에 명함이나 쿠폰이나 로고가 박힌 이런 우산을 들고 나가서 비를 맞으시는 분들을 보면은 눈에 띄잖아요. 네. 그런 분들한테 가서 이 우산 쓰세요 라고 하면서 시간 되시면은 저희 매장도 한번 오시면은 좋아요 하면 우산이 없는 사람한테는 우산을 주는 게 엄청난 도움이잖아요. 그쵸. 엄청난 거죠, 사실. 네. 그러니까 두 가지 효과가 있는 게 하나는 우리 식당을 알릴 수도 있고 하나는 사장님한테 고마움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지하철역 앞에서 전단지 나눠주는 거하고 어떻게 보면 비슷한 개념이기는 네. 한데 그렇지만 전단지는 사실 고맙진 않잖아요. 그렇죠. 고맙진 않죠. 근데 비가 추적추적 오기 시작했을 때 누군가 나한테 우산을 준다? 라고 하면 그거는 너무 고마운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플레이스 광고를 보통 식당 사장님들은 많이 하세요. 네, 근데 네이버 그게 또- 지도 광고. 그거를 돈 주고 이제 사장님들이 광고를 하시는데 네. 보통 전환율, 그러니까 한 20번 클릭 정도 돼야지 한 팀이 매장에 온다고 기준을 잡아요. 근데 한 번 클릭에 비싼 지역 같은 경우는 한 1,000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20번이면 2만 원인데 2만 원을 주고 한 팀을 매장에 오게끔 잡는 것과 우산은 작은 우산을 벌크로 사면 하나에 한 2, 3천이면 사거든요. 그렇게 비 오는 날 우산을 기준을 잡아서 한 10개 정도를 네. 나눠주면 그 중에 한 3팀에서 4팀은 무조건 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받은 날 갈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그 고마워서 그냥 그 마음이 되게 예쁘잖아요. 네. 그래서 갈 것 같아요. 네. 이 책에서는 그 첫 브랜드가 성공해도 그 다음 브랜드는 또 실패할 수 있다라고 네. 하셨어요. 네. 그거는 또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생각해보시면 치킨 브랜드들 많잖아요. 네. BBQ, 엄청 BHC, 많죠. 교촌 엄청 많잖아요. 그런 유명한 브랜드에서 만든 두 번째, 세 번째 브랜드는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있다고 해도 잘 안 되는 걸로 기억날 것 같아요. 네. 브랜드 하나를 성공시키는 데는 한두 가지의 요소가 아니라 좀 복합적인 요인들이 많이 작용을 해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 트렌드에 맞는 업종이어야 되고 메뉴도 지금 시기에 맞는 가격이어야 되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예를 들어서 마라탕 유행할 때는 마라탕 많이 먹고 탕후루 유행할 때는 많이 먹었는데 또 시간이 지나면서 없어질 수도 있는 맞아,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아무리 성공을 시킨 브랜드라고 하더라도 그 브랜드하고 똑같은 상황에서 성공시킬 가능성은 되게 희박해요.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 브랜드를 성공시키기가 힘든 거고, 그래서 첫 번째 브랜드를 성공시켰던 이유나 원인들에 대해서 데이터적으로 많이 준비를 하고 정리를 해야 그나마 세컨 브랜드, 서드 브랜드가 성공하기 그나마 가능성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만큼 성공을 시켜본 경험이 있는 사장님이나 프랜차이즈 본사 대표님이라도 그 다음 브랜드는 성공시키기 힘들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랬으니까 당연히 이것도 성공할 거야 이렇게 하면은 크게 말아먹겠네. 네. 그래서 보통 네. 잘못 알고 계시는 대표님이나 사장님들이 나는 성공시켜봤어. 그러니까 내가 하면은 이거는 잘 될 거야 라고 네. 착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그치, 그치. 많은데 그게 정답이 아니다. 그렇지, 그렇지. 어떻게 보면 시기도 잘 맞았을 수도 네. 있고. 데이터적인 부분을 최대한 디테일하고 많은 데이터들을 분석을 하고 우리 브랜드가 성공한 이유에 대해서 좀 객관적으로 파악을 해야 그 다음 브랜드들도 잘 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작지만 강한 프랜차이즈가 살아남는 시대라고 네, 하셨는데 네. 그 작지만 강하다는 그런 거에 맞는 조건이라는 게 또 있어요. 요 한마디면 좀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은데 다품종 소량 생산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옛날에는 통조림 찍어내면 똑같이 계속 찍어냈잖아요. 네. 그래도 사람들이 그냥 사 먹었잖아요. 네. 옛날에 우리나라 프랜차이즈가 그랬어요.
어떤 지역을 가든 어떤 사람들이 먹든 남녀노소든 상관없이 똑같은, 이건 누가 봐도 프랜차이즈야 였거든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원하는 게 그게 아니에요. 맞아. 나한테 맞는 맛, 양, 그 다음에 맵기 이런 것들까지도 다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가 있으니까 네. 프랜차이즈도 옛날에는 소품종 대량 생산 같은 이런 전통적인 방식이었다고 한다면 요즘 프랜차이즈들은 다품종 소량 생산 같이 상권에 맞게끔 인테리어도 다르게 들어가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신도시에 들어가는 세트 메뉴는 가족을 위한 세트 메뉴가 돼야 되고 오피스 상권에 들어가는 세트 메뉴는 1인 네, 1인이라던가 아니면은 이런 회사원들이 회식하는 거기에 맞는 세트 메뉴로 해야 되는데 본사에서 그런 상권이라던가 그런 타겟들에 맞춰서 커스터마이징을 해서 다 다르게 이렇게 매장을 구성을 하는 게 이제는 앞으로 프랜차이즈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다. 맞아. 그리고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이 서울에서 먹을 수 있는 것과 제주도 가서 먹을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쵸. 근데 서울에서 먹을 수 있는 걸 제주도에서 똑같이 가서 먹지는 않으니까 먹진 않죠. 이건 서울에서도 먹을 수 있는데 내가 굳이 네. 여기까지 와서 네. 먹진 않지. 이런 생각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것도 있어요. 옛날에는 프랜차이즈를 사람들이 선택했던 이유가 그래도 프랜차이즈는 평탄은 하니까 평균, 네, 실패는 안 맞아, 하니까 맞아. 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나라 외식 산업에서 이런 사람들이 생각하는 맛의 수준이 너무 상향평준화가 됐어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그냥 허름한 식당에 들어가도 다 맛있어요. 맞아요. 프랜차이즈가 가지고 있는 평탄은 한다는, 네. 평균은 한다는 그런 인식 자체가 좀 많이 바뀌고 있죠. 근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왜 사실 삼겹살은 평탄은 하잖아요. 네네네네. 기본이니까. 근데 갔는데 이제 어떻게 삼겹살이 이렇게 맛없을 수가 있지? 이러면 이제 기분이 나빠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적이 한 번 있어가지고 삼겹살이 이렇게까지 맛이 없다고 이랬던 네. 적이 있어가지고. 그런 데는 사실 마케팅을 해도 안 돼요. 그치. 그래서 그 말씀이 그 말인 거잖아요. 네. 그게 장사가 안 될 때는 마케팅을 하는 게 아니다. 네. 그때는 맛을 한번 돌아보고 네. 직원의 태도를 한번 돌아보고 네. 뭔 말인지 정확히 이해했어요. 요즘 최근 눈여겨볼 만한 그런 외식업이 있을까요? 트렌드, 외식업 트렌드 트렌드. 말씀하시죠. 술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차, 2차 문화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럼요. 1.5차로 통합이 돼서 술과 밥을 같이 먹는. 맞아요. 지금 생각해 보시면 옛날에 무슨 비어, 네. 무슨 뭐 맞아요. 이렇게 맥주, 봉구비어 이런 이런 거. 봉구비어라던가, 생활맥주. 네, 생활맥주라던가 이런 것들이 요즘에는 새로 생기는 브랜드들이 거의 없어요. 어. 대신에 술과 밥을 같이 먹을 수 있는 한식주점이라던가 네.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생기고 있어서 약간 저녁 회식이나 술집의 트렌드가 그렇게 1.5차로 통합되는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그 소비 패턴이 좀 양극화되고 있거든요. 회사에서 이제 점심때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최대한 싼 걸 찾아요. 그래 맞아요. 아, 만약에 뭐 생일이다, 아니면은 어디 놀러 간다, 음. 아니면 모임이 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같이 소비를 해요. 그치. 가격이 좀 맘 먹고. 네, 딱. 맘 먹고. 그리고 그 중간이 이제는 없어졌어요. 음. 커피 시장도 7,000원, 8,000원 해도 교외에 인테리어 잘 돼 있고 인스타 각인 그치, 그런 곳들 가면 네. 커피가 8,000원도 사 먹잖아요. 아, 그 뭐 저 압구정 가면 그 아메리카노가 11,000원이에요. 11,000원짜리. 네, 아메리카노인데. 맞아요. 어. 근데도 그 돈을 내고 사 먹는 이유가 결국에는 맛 때문은 아닌 거죠. 음. 분위기와 이런 그치, 것들처럼. 근데 또 커피를 먹는데 메가커피, 백다방, 컴포즈 이런 데 보면 초저가잖아요. 중간 가격이 좀 많이 없어지는 맞아. 게 요즘 외식업의 좀 추세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단골 유리. 앞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2, 3년 동안은 가장 중요해지는 맞아요. 사장님들의 이슈가 되지 않을까. 단골률이 중요해진다는 이유는 새로운 가게에 잘 안 간다는 뜻이거든요. 맞아요. 가는 데만 보통 가고. 또 갔던 데가 좋았으니까.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식당 사장님들이 요즘은 단골들을 어떻게 잡을까? 무슨 쿠폰을 만들고 무슨 서비스를 주고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요즘 시기에 맞는 외식업 마케팅의 방법인 것 같아요. 진짜 말씀하신 것들이 최근에 제가 너무 느꼈던 것들이라서 네. 얼마 전에 한번 회식을 했는데 1차에서 5시간 있었거든요. 네. 원래 보통 1차에서 그냥 밥 먹고 부축 끝나잖아요. 네. 근데 1차에서 그렇게 그냥 1.5차처럼 네. 밥도 먹고 술도 먹고 이렇게 하는 거고 회사 갈 때 출근할 때는 싼 커피를 먹잖아요. 네. 최대한 싼 거 먹고 네. 그다음에 주말이나 이런 데이트할 때 친구 만날 때 이럴 때는 진짜 비싼 데 가고 네. 비싼 데 갈 때도 생각해보면 밥값보다 많이 나와요. 그렇죠. 훨씬 많이 나오죠. 밥값이 뭐 3, 4만 원이다 이러면은 커피숍 가가지고 더 많이 나와요. 네. 옛날에는 그냥 편하게 외식을 했다면 이제는 마음을 먹고 외식을 하거나 아니면 진짜 싼 걸 찾거나 맞아. 이렇게 좀 양극화되는 패턴이 점점 가속화되는 것 같아요. 제가 느낀다는 거는 저도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AI, GPT나 네네. AI를 외식업에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요즘 식당 사장님들이나 프랜차이즈한테는 제일 큰 이슈인 것 같아요. 어떻게 활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AI 좀 사실 저는 많이 만져보지 않아가지고 이런 걸 어떻게 활용하면은 사장님들한테 좀 도움이 될까요? 제가 수업할 때 사장님들, 자영업자분들 대상으로 수업을 많이 하는데 네. 그분들이 챗GPT라는 걸 써야 된다고는 알지 어떻게 쓰는지 모르는 그렇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저도. 그래서 네. 어떻게 하면 쉽게 가르쳐 드릴까를 고민을 하다가 AI는 기본적으로 학습을 기반으로 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질문을 해도 우리 가게에 대한 정보를 주고 플레이스 기준이라고 한다면 우리 매장에 있는 주소, 그 다음에 메뉴, 영수증 리뷰, 블로그 리뷰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컨트롤 CV 해가지고 챗GPT한테 학습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원하는 정보들, 예를 들어서 우리 매장에 맞는 타겟들, 우리 상권에 있는 타겟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이런 걸 물어봐야 되는데 매장에 대한 내용을 학습을 시키고 그다음에 우리 매장에 있는 상권을 학습을 시키고 그러고 나서 우리 상권에서 우리 매장에 올만한 사람들은 누구야? 라고 물어봐야 챗GPT는 제대로 대답을 해줘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물어보면 거짓말을 합니다. 챗GPT는.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해서. 근데 거짓말이 아니라 그냥 잘 모르고 한 얘기겠죠? 거짓말은. 아니요, 거짓말을 합니다. 에? 진짜요? 왜냐하면 챗GPT의 로직 자체가 논리적인 문장이나 논리적인 대답을 하는 게 기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세종대왕이 맥북 프로를 던진 사건을 알아? 알려줘라고 하면 세종대왕이 뭐 서기 몇 년도에 집현전 학자들과 같이 어떤 걸 개발을 하기 위해서 하다가 집현전 학자들이 너무 보수적인 얘기를 해서 열받아서 맥북을 던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정말 거짓말이네요. 네, 거짓말이죠. 거짓말도 정말 있어 보이게 합니다. 그런 현상을 이제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는데 외국에서도 국제 변호사가 판례로 GPT나 AI를 써서 그걸 근거로 제시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거짓말이어서 좀 논란이 됐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학습을 시키고 시켜놓은 내용 그 팩트를 기반으로 이제 질문을 해야 되는데 질문을 하는 것도 사실 사장님들한테는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럼요. 저는 사실 어려울 것 같아요. 학습시키는 것도 어렵고 네. 질문하는 것도 어려울 것 같아요. 질문하는 것도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디테일한 질문을 해야 되는데 질문을 어떻게 하는지도 공부를 해야 돼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프롬프터라고 해서 네. 질문을 잘하는 자격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곧 생기겠죠? 곧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질문을 하는 것도 결국엔 이제는 배워야 되는 시대니까 사장님들이 그런 걸 계속 GPT를 붙잡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질문을 대신 해주는 역할을 그치. 제가 수강생들이나 이런 사장님들한테 알려드리려고 질문을 잘 못하시니까 그래서 한 20개 정도 만들어 놨거든요. 네네네. 그러면은 그 링크를 네. 혹시 좀 받아가지고 우리 보시는 구독자분들께 조금 공유를 할 수 있을까요? 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요? 네. 네, 여러분들 이거 영상 보시고 고정 댓글에서 이렇게 링크 눌러가지고 그 각자 상황에 맞는 또 네. 대답을 또 좋은 대답을 얻을 수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 많이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대표님께서는 어떤 마케팅을 좀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네. 역할을 하시는 거죠? 컨설팅을. 네, 컨설팅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자문 역할도 하고 그 다음에 원하시면은 이제 운영 대행을 뭐 잘하는 곳하고 연결을 하거나 몰라서 못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하나 꿀팁을 드리면 매장 오픈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귀신같이 마케팅 회사에서 연락이 와요. 어떻게 알지? 매장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들을 크롤링을 해서 그런 리스트들을 매일매일 실시간 뽑습니다. 그런 업체들은. 그러면서 마케팅 하셔라 하면서 이제 1년 동안 하시면은 한 달 하면 얼마인데 1년 하면 싸게 해드립니다 하는데 그런 업체는 절대 하지 마세요. 마케팅이라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매장에 대한 상황을 아는 사람이 잘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매장 오픈한 지도 얼마 안 됐고 매장이 고기를 파는지 카페를 파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전화번호만 알고 전화하는 마케팅 업체는 절대 성과가 잘 나오지 않아요. 걸러라. 네, 무조건 거르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지금 또 자영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 장사가 생각보다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으신 어떤 그런 한마디가 있다고 하면은. 지금 힘드신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케팅부터 해서 매출을 올리려고 하지 마시고 손님 한 명 한 명한테 우리 매장의 매출이 낮은 이유를 계속 확인을 해야 돼요. 음료수 하나 더 주고 뭐 하나 더 주고 이렇게 하면서 종이 하나 주면서 설문도 좀 받아보고 사실 쉬운 일은 아니긴 한데 네. 그래도 그렇게 하루에 한 많으면 10팀, 작으면 한두 팀 정도한테만 우리 매장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도 매출은 진짜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자영업자의 시대는 스토리나 컨텐츠의 시대라고 생각을 해요. 옛날에는 오마카세 같은 것들 막 되게 비싸게 팔고 했잖아요. 네. 근데 요즘은
이모카세가 되게 유행이에요. 맞아. 네. 근데 이모카세가 네. 뭐 싼 데도 있고 비싼 데도 있기는 하지만 메뉴를 보고 보통 식당을 가잖아요. 근데 이모카세는 메뉴 알고 갈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런 데를 사람들이 좋아하고 가는 이유는 그 사장님의 그런 커뮤니케이션, 그 다음에 매장의 분위기, 나오는 음악, 그런 것들 때문에 가요. 솔직히 요즘 밀키트가 너무 잘 나와서 맞아요. 집에서 먹으면 웬만한 식당보다 훨씬 더 좋은 재료를 쓰면 맛있게 먹을 수 있거든요. 근데 술 한잔 할 때 집에서 먹는 것보다 나가야죠. 그런 느낌 나는 감성 있고 노포 느낌 나는 데서 먹는 술이 훨씬 맛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앞으로 식당들은 그런 매장 내부, 그 다음에 온라인상의 이런 매장 외부라던가 이런 컨텐츠에 좀 집중을 해야 앞으로는 더 잘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또 이제 잘 준비하려면은 이 외식업 마케팅의 모든 것에 또 이게 여러 가지 정보가 담겨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 이 책을 또 한 번씩 읽어보시면서 요식업 준비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대표님께서 오늘 좋은 기회로 또 그 챗GPT 질문하는 그 링크도 또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많이 조금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또 이렇게 귀한 자리 해주셔가지고 귀한 또 꿀팁 나눠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힘내가지고 다 한번 잘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자영업자님들 힘내시라고 한번 파이팅 한번 시작! 힘내세요. 화이팅! 오늘 감사합니다. 얘기해 주셔가지고.